어느 날 오래된 찻집에서 한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우려내며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끊임없이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라는 것은 말이야. 너무 오래 우리면 떫어지고 너무 짧게 우리면 맛이 싱겁지. 그게 바로 말과 같아.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불필요한 것이 섞이고 너무 적게 하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지. 젊은이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깨달은 듯 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하고 싶어진다. 때로는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기 칭찬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 비난은 상대를 당혹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말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는 참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내 실력으로 해낸 거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반대로 나는 항상 실수만 해. 제대로 해낸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난감해진다. 결국 이런 대화는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쪽은 자기 칭찬이 습관이 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자기 칭찬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각시키려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은 그를 덜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이 말했던 차의 원리를 떠올려 보면 된다. 자신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짧고 담백하게 말하면 된다. 불필요한 미사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 칭찬도 비난도 섞지 않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나친 칭찬이 없으니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지나친 비난이 없으니 상대가 위로해야 할 필요도 없다.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젊은이들은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자신들의 대화를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는 차 향이 더 깊어졌다. 한 유명한 연사가 있었다.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빼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어떻게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지. 처음에는 사람들도 감탄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지겨워했고 누군가는 그의 말을 과장된 이야기라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강연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그는 더 크게 자신을 포장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뢰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우리는 자기 칭찬이 때로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낸다.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행동과 성과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자기 칭찬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상대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지.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나는 운이 없어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얻었지. 라고 말하면 마치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칭찬은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듣는 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말이다. 그러나 말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가치는 희미해진다. 노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빛을 내지 못한다. 라고 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다. 가장 빛나는 별은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빛날 뿐 자신이 빛난다고 외치지 않는다. 반면 인공조명은 짧은 순간 강한 빛을 내지만 금세 꺼지고 만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순간적으로 주목받는 조명인가? 아니면 조용히 빛나는 별인가? 그렇다면 자기 칭찬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대신 과정이나 함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대단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냈어. 다들 열심히 했지.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을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내 진짜 가치를 흐리게 하는가? 진짜 빛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다. 한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라고 하면 그는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어요. 라고 하면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겸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 칭찬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진심으로 건넨 칭찬을 그는 스스로 거부했고 결국 상대는 더 이상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겠지.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게 바뀌었다. 자기 비난은 얼핏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다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때로는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는 잘 못해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는 부족해요. 라는 말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그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자기 비난은 또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는 정말 부족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그렇군요. 라고 맞장구 쳐야 할까? 어느 쪽이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대화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비난을 통해 보호받고 싶어 한다. 나는 못해. 라고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더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자기 비난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진짜로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순하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 라고 말하면 된다. 나는 정말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경험에서 배운 게 많아. 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인식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은 결국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사고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 한 연회에서 한 사람이 건배를 제안했다. 그는 와인 잔을 높이 들며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이 어떻게 조직을 발전시켰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잔을 기울였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어색한 박수가 몇 번 울리고는 곧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종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 한다.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랑이든 지나친 자기 비난이든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흥미를 잃는다. 그보다는 주제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중요한 회의에서 누군가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팀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을까? 전자는 자칫하면 공을 독차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후자는 협력과 겸손을 보여주기에 듣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비난을 하는 것도 문제다. 연설을 시작하며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겸손을 보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면접에서 제 강점보다는 부족한 점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결국 기회를 잃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안다. 중요한 자리에 서야 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억지로 강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뛰어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그를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쓴다. 진정한 실력자는 굳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그를 증명한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상에는 말로 인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인해 스스로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결국 말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한 정치인이 연설을 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길게 늘어놓았다.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고 어떤 개혁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를 기억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운 그의 모습에서 오만함을 느낀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정치인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변화를 이야기했고 동료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간주했다.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말이 퍼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며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자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신중을 기한다. 대중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 위험하다. 청중은 말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려고 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보면 의심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 지나친 자기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지나친 자기 비난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청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가? 대중 앞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본다.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스스로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말이란 강물과 같다. 적절한 흐름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만 지나치게 넘치면 주변을 휩쓸어버린다. 대중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 철학자가 조용한 정원에서 제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향기로운 꽃은 스스로 향기를 내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갈 때 그 향기가 저절로 퍼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철학자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향기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면 바람이 자연스럽게 내 가치를 알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증명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순간 말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스스로를 말하게 해야 한다. 뛰어난 요리사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요리의 맛으로 평가받는다. 훌륭한 예술가는 자신의 천재성을 강조하지 않고 작품이 대신 말하게 한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겸손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숨기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균형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먼저 묻고 싶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쌓아왔는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 전에 내가 진짜로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분한 빛이 쌓였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채우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보게 되어 있다. 강물은 흐르는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흘러가며 길을 만든다.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바람이 당신을 세상에 알려줄 것이다.